안녕하세요.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이 왜 생겨나고 악화되고 또 치료는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생기는 걸까요? 아직 하나의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진 않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또 뇌 회로와 생물학, 기질, 스트레스와 환경조절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동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박증뿐만이 아니고 여타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도 다 비슷하죠. 가족 중에 강박증이 있으면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전두엽을 포함한 뇌 회로와 생물학적 과정이 연관이 되고 어린 시절 불안이 심하거나 굉장히 좀 예민한 기질이 있으면 또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 쪽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의 단일한 어떤 강박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박증이 되게 좀 가족에서 유전되는 경향이 있고 쌍생아 연구에서 유전적인 그런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단일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유전자와 환경 요인이 함께 작동하는 그런 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한 가지 좀 중요한 오해가 있는데요. 강박증을 단순히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설명한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로토닌 관련 약이 도움을 주는 건 맞는데요. 강박증을 오직 한 가지의 단일한 어떤 화학적인 불균형을 설명하는 것은 단순화된 부분입니다. 현재는 세로토닌뿐만이 아니라 도파민, 글루탐산 이런 여러 신경 전달 물질과 뇌 회로를 함께 엮어서 치료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강박은 그 생각은 틀렸어 라고 100번 설득해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오히려 지나친 설득은 안심 추구가 되기 쉽습니다. 강박 맞춤형 치료에서는요, 개별 강박 사고의 논리성을 계속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해석의 습관과 인지적인 편향 그리고 회피와 중화 행동의 루프를 계속 다루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근거 기반 치료의 핵심은 인지행동 치료, 특히나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도 노출 및 반응 방지, 이 ERP라는 치료를 계속해서 하는데 있습니다. 이 치료는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생각에 조금씩 접근하되 익숙한 강박 행동은 참아보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돕는 방식입니다. 치료 초반에 불안이 좀 올라올 수 있고 또 힘들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계속 치료를 이어가다 보면 많은 분에서 강박 행동이 줄어드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발표한 정신건강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ERP와 약물 치료를 일단 제일 중요한 치료로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 손상이 가벼울 때는 ERP를 포함한 저강도의 인지행동 치료를 먼저 고려하고요. 중등도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 또는 더 집중적인 인지행동 치료, 또 기능 손상이 심하다면은 약물과 함께 꾸준히 해나가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즉, 치료의 목표는 생각이 아예 안 떠오르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재난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취급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끌려갔던 그런 행동의 악순환을 끊어나가는 것이 치료입니다. 저는 이게 강박 치료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박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병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침투적인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완벽주의 때문에 불확실함이 견디기 힘든 그런 성향과 만나게 되고 거기에 확인하고 씻고 이에 중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함께 갖다 붙으면서 점점 인지가 굳어지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강박을 이해하는 핵심은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나가 아니고 나는 이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희망적인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박은 내 뇌에 학습된 그런 악순환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미 학습된 부분에 새로운 학습을 다시 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학습을 해나가면서 기존의 학습을 지워나가는 것이죠. 불안을 없애려는 방식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면서도 강박 행동 없이 지나가는 방식을 취해보는 겁니다. 치료는 바로 그런 재학습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